일단 이번 그 이재명이 습격당한 사건은요,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또다시 법을 어겼습니다. 최초에는 그래도 사람의 도리를 제가 지키기 위해서, 또 도리라고 생각해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좀 자제하자 그랬는데, 하루 지나자마자 좀 이런 의혹들, 말바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방송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 운동권 놈들이 하는 짓거리는요, 역시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이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에 온 것이 문제인데요, 헬기 이송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야당의 당대표라는 작자가 대놓고 법을 어겼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응급의료법 제11조에는요, 의료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딱 돼 있고요. 또한 이재명의 비서실장인 천준호라는 놈 있죠? 천준호와 정청래 그리고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명백하게 의료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당시 부산대학병원에서 5명의 의사가 이재명, 저기 뭐라고, 그래도 생명이라고 이재명에 대한 시술을 준비해 놨는데, 이재명의 비서실장인 천준호와 정청래 등이 더 잘하는 대로 가야 된다면서 부산대병원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멸시하고 서울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서울대 의사와 부산대 수술 준비하는 의사를, 교수님을 통화를 시켜줬고, 서울대 의사가 이재명 빨리 옮겨! 헬기를 옮겨!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송을 하면 안 되는 환자를 이송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요. 그렇다면 누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여주십니까? 이송을 지시한 민주당 측과 서울대 병원도 불법을 저지른 거고요. 이송을 한 부산대도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이것들이 진짜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이게 왜 불법이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재명을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병원으로, 서울대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을 해야 할 때는, 이럴 때는 헬기를 쓸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의 상황은요, 부산대 병원이 전국에서 최고의 의료센터, 권역별 정말 최고의 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의사들 커리어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국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습격당했을 때 이거를 본 진료를 했다 그래야 되나? 일단 상황을 본 최초의 그 교수가 폭로했잖아요. 중환자가 아니었다. 우리가 흔히 시술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준비를 했다. 자, 아무튼 의사 능력도 부산대학병원이 정말 커리어라든지 능력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위중한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부산대 교수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냥 평상시에 했던 그런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을 시술하기 위해서 5명의 의사가 준비 중이었는데, 이재명 측에서 더 좋은 병원으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그리고 정청래 가족들, 민주당 측 이렇게 가겠다고 때를 썼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산대 병원에서는 환자가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면 되는 거야. 우리 한다 그랬는데 지가 안 한다 그랬잖아. 지 돈으로 헬기를 대여해서 타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지 관용차를 타고 가든지, 실제로 일반 환자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서울대병원에 수술할 거니까 헬기 불러줘. 그럼 불러줍니까? 싸대기 쳐봤죠. 한마디로 부산대학병원 측의 응급치료를 거부한 이재명, 그 이후부터는 거부한 이후부터는요, 이재명은 부산대학병원의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돼. 근데 왜 헬기를 또 불러주고. 자, 아무튼 이런 상황만 보면 마치 서울대학병원이 부산대학병원보다 훨씬 좋은 병원, 상급병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서울대학병원과 부산대학병원은 동급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해요. 둘 다 상급병원이야.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서울대 측의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물론 야당의 당대표 비서실장 천준호라는 놈과 정청래라는 놈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의심이나 말까 했지. 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며, 정청래가. 당대표니까 더 좋은 병원 가야 된다며. 뭐가 됐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법률상으로 민주당을 비롯해서 서울대학병원과 부산대학병원 모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학병원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시건방지 서울대 그 교수 누구야? 의사 누구야 이거?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의사 또는 병원 측, 서울대학 병원 측도 처벌 대상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매뉴얼의 헬기 이송 기준을 보시면 GCS 13 이하, 호흡수가 분당 10회 미만 또는 30회 이상, 맥박수가 분당 80회 미만 또는 120회 이상, 수축기압 즉 수은주 밀리미터가 90 미만일 경우, 머리, 목, 몸통에 가까운 사지의 관통상, 2개 이상의 긴 뼈의 골절 의증,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던가, 이만한 다리뼈가 뼈다구가 부러졌던지, 연가양 흉부 의증, 척추 손상 또는 사지 마비 의증, 절단상, 여기서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골반 골절 의증, 두개골의 개방성 골절 또는 압자상 등인데요. 이 밖에 응급의료 헬기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응급의료법과 119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외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은 상관이 없어. 여기 뭐 있어? 뼈다구가 부러졌어? 아니면 두개골이 박살이 났어? 해당 사항이 없어. 희박하다는 거지. 자, 부산 소방 측은요, 이송 당시에 병원 측, 그러니까 병원 측이라는 건 즉 부산대병원을 말하는 거죠. 헬기 이송 요청을 받고 소방청과 협의해서 법적 검토 후 헬기를 운행했다라고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너네도 임마 법적 검토를 해서 헬기를 운영했다 하면 너네 부산 소방 측도 너네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런데 만약 이런 기준으로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헬기가 움직였다면 여기에 누군가는 국고 손실에 해당하고 또 내 외부 누군가, 그러면 내 외부면 여기서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온 부산대 병원 측 의사겠어요? 외부의 누군가. 그건 누구야? 이재명의 비서실장인 천준호라든지 정청래 같은 놈, 이런 놈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헬기를 출동하도록 지시했을 경우, 거의 지시지 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또는 공무집행 방해이나 업무 방해 등의 법률적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플러스로 헬기가 한 번 뜨면 3, 4천만 원 든대요. 지 마음대로 헬기를 사용한, 지 자가용처럼 사용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국고 손실죄까지 적용을 해야 되고, 이 헬기가 일반 헬기입니까 여러분? 119 구급 헬기예요. 부산에 2대밖에 없대요. 한 대는 너무 노후화가 돼갖고 쓰지도 못하고, 요거 한 대거든? 요거를 이재명이가 딱 타고 서울로 날라버린 거야. 지 개인 헬기 마냥. 수술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지가 택시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던가 헬기를 사서 가던가 해야 되는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119 헬기를 타고 다른 사람 치료도 못 받게 지가 타고 날라버렸어. 당연히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헬기를 타고 날랐기 때문에 국고 손실죄는 기본. 더 심각한 건 이재명 측이 부산대학병원에 응급처치를 거부하고 헬기를 타고 날랐다면 이재명 돈으로 타든지 해야 되는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헬기를 찬탈을 한 거지. 국민들이 사용해야 돼. 부산에 한 대밖에 없는데, 2대 중에 하나는 노후화라서 못 쓰고 한 대밖에 없는데 그거를 타고 날랐으니 지금 난리가 났대요. 이재명처럼 나도 막 헬기 불러줘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야 전국에서.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헬기가 없어서 만약에 정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네가 넌 살인죄야 임마, 살인죄. 내가 봤을 땐. 아무튼 이런 국가에서 운영되는 헬기를 타고 날랐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은, 이건 찬탈입니다. 찬탈. 그리고 이재명이 개인 헬기로 사용을 했고, 사용하게 한 부산대 측은 배임 횡령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 뇌물죄 적용 방식, 그 논리로 이재명에게 적용을 해버리면 이재명은 100% 뇌물죄가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산대가 국민 세금 수천만 원을 이재명에게 뇌물로 바친 게 아니다? 왜 아니야? 판례가 있는데. 야당 대표로서 어쩔 수 없이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거든? 증거도 없어. 너네들은 이렇게 법을 어긴 게 딱 나오잖아. 박 대통령 법도 안 어겼어. 그러면 이재명은 아가리 닥치고, 너네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압력으로 인해서 3, 4천만 원의 국민 세금을 갖다 바친 거야. 압력을 받았던 뭐하던 부산대학병원은. 그러면 너네는 배임 횡령, 그리고 뇌물을 갖다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은 뇌물죄. 그런 적 없다고? 왜? 야당 대표니까 임마. 묵시적 암묵적 청탁을 적용해버려갖고
뇌물죄. 그 다음에 부산대학병원은 당연히 거기에 응했기 때문에 고발을 해버렸어야지. 이거 법을 어겼으니까. 헬기를 왜 불러줘? 의료법도 몰라 니네들은? 배임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뭔데? 현직 대통령도 증거도 없는데 묵시적 암묵적. 증거가 없으니까 눈을 쳐다봤다고 눈빛으로 청탁을 했대.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이재명 너는 당대표잖아. 거기 가서 네 비서실장이라는 놈하고 정청래가 전화까지 바꿔주면 통화해봐. 야 옮겨. 우린 여기서 못 받아. 법을 개정해갖고 뭐 지방의대 살리겠다고 발각을 했지만 우린 못 지켜. 니네 하수인들이나 법 지켜. 민주당 놈들이 법을 만들어놓고 지들이 안 지켜요. 이런 것들을 찍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법을 엄연히 어긴 겁니다. 이 응급의료법을. 이 뇌물죄로 해야 돼요. 법은 판례로 움직이죠. 박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묵시적 암묵적으로 뇌물죄로 엮었다면 이재명은 법을 어긴 기본이 있는 거고 요놈도 역시 묵시적 청탁을 해서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국고 손실 죄까지 덮어씌워갖고 뇌물죄랑 엮어버려야 돼 이놈은.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이 범죄 종합 선물 세트 이재명 이 작자가 야당의 당대표로 있는 게 난 낫다고 봐요. 이제 선거 앞두고 이 지랄만 해준다면 총선 승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병리평 지 혼자 살겠다고 비례대표 한번 먹어보겠다고 뭐 좋아 아주 좋습니다. 이놈은 나중에 쳐놓으면 돼.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국민들이 의사협회에서 그냥 두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빨리 임마 서울대병원 임마 빨리 비워줘 임마. 거기 임마 위급한 환자도 한번 신청하면 입원이 아니야. 진료받는데 4, 5개월 걸린대요. 근데 떡하니 서울대병원에 들어 누워 자빠졌고 기어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저 끄집어내야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다 하세요. 그 대기자들.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려고 대기했던 그 환자들. 조만간 이재명은 좀 안타깝지만 이 총선을 위해서는 이런 놈이 있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나중에 총선 끝나고 이용해먹고 집어 던져버리면 돼요. 범죄 종합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쉽게도 조만간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 뭐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까지 모가지를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지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